계단 오를 때 손이 먼저 난간을 찾으셨나요? 이 한 가지 음식 전략만 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단 한 달이면 난간 없이 계단을 오르고 의자에서도 한 번에 휙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 어르신들이 한 달 단백질 식단을 실천한 후 발걸음이 다시 청춘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시작되면 상황은 급격히 달라집니다. 넘어지는 순간, 특히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절반 가까운 분들이 1년 안에 다시 걷지 못하거나 평생 병원에 머무르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20에서 30%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의 낙상이 곧 평생의 침대 생활이 될 수도, 심하면 목숨을 앗아가는 치명적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 체중은 그대로인데 팔다리가 가늘어진 느낌이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 한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난간을 찾으신 적 있나요? 10초 안에 의자에서 5번 일어났다가 앉기가 힘드신가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근감소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회복은 어려워지고 결국 일상과 건강한 노후를 송두리째 이룰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노인병원 노년내과 전문의 김성훈 교수입니다. 저는 대학병원과 노인 전문 진료실에서 수십 년간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겁니다. 선생님, 운동도 열심히 하고 영양제도 꼬박꼬박 챙기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은 예전과 다릅니다. 좋은 정보를 찾아서 비타민, 칼슘, 오메가3 같은 영양제를 챙겨 드시고 아침마다 걷기, 요가, 수영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몸은 무겁고 숨이 차다, 다리가 후들거린다, 예전 같지 않다 하고 호소하십니다. 저도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잘 챙기시는데 왜 힘이 없을까? 그런데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단백질 섭취 부족이었습니다. 대부분 계란 2개, 두부 조금, 고기 가끔 이 정도만 드시고 계란 매일 2개면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계란 2개로는 단백질 12g밖에 못 채웁니다. 체중 60kg 시니어라면 최소 60g 이상은 드셔야 근육을 지킬 수 있는데 현실은 절반도 못 드시고 계신 거죠. 이렇게 단백질이 모자라면 겉으로는 몸무게가 그대로여도 속 근육이 서서히 텅 비어갑니다. 그래서 계단이 힘들고 의자에서 일어나기 어렵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즉 운동도 영양제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근육의 재료인 단백질이 부족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벽돌 없이 집을 세우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기력이 떨어진다, 다리에 힘이 없다, 예전 같지 않다의 진짜 원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지만 사실 근감소증의 심각성을 가장 크게 느낀 계기는 제 아버지의 경험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올해로 85세이신데요. 지금은 하루 만보 걷기를 거뜬히 하시고 3층까지 계단을 난간 없이 오르내리십니다. 동네 분들이 도대체 무슨 비결이냐고 물어볼 정도로 활력이 넘치세요.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조차 버거우셨습니다. 신호등이 깜빡거리면 다리가 따라주지 않아 길 한복판에서 초록불이 끝날까봐 조마조마해 하시곤 했습니다. 계단은 더 힘들었습니다. 두세 칸 오르고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셔야 했고 결국 중간에 앉아 쉬다 다시 올라가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시장에 장 보러 가는 것도 힘들어 오늘은 그냥 가지 말자 하실 때가 부쩍 늘었죠. 그때 저는 의사로서도 아들로서도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점점 기력이 떨어지면 언젠가는 낙상으로 큰일을 당하시겠구나. 실제로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 위험은 3배 이상 증가하고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절반 가까운 어르신들이 다시 걷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2030%에 이른다는 사실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특별한 실험을 제안드렸습니다. 아버지, 운동은 지금처럼 꾸준히 하시되 제가 알려드리는 단백질 식단을 한 달만 따라 해보세요. 처음에는 나도 계란 2개씩 먹는데 괜찮지 않냐 하시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확히 계산해 드렸습니다. 계란 2개면 단백질이 고작 12g예요. 아버지 체중으로는 하루 최소 75g은 드셔야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는 놀라며 제 말을 따라 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버지 식단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아침에는 그릭 요거트에 청국장 가루, 삶은 달걀, 견과류와 토마토를 곁들였습니다. 점심에는 고등어 구이와 현미밥, 시금치 나물을 올렸고
저녁에는 북어채 달걀국에 렌틸 콩 브로콜리 두부 무침을 준비했습니다. 즉 하루 3끼마다 최소 2530지의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맞춘 거죠. 놀라운 변화는 불과 3주 만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횡단보도 초록불이 끝나기 전에 걷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계단도 중간에 쉬지 않고 올라가셨고 외출이 편해지니 오히려 시장에 더 자주 나가고 산책도 매일 하게 되셨습니다. 이 활동이 다시 근육을 자극해 선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몸은 가벼워지고 표정은 밝아지고 활력이 눈에 보이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회복할 수 있다. 단 제대로 된 단백질 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도 지금 아버지처럼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일 뿐입니다. 조금만 바꿔도 한 달 만에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똑같이 적용해 보세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식단에서 진짜 필요한 만큼의 단백질을 제대로 챙기고 계십니까?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엔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지탱하는 가장 큰 저장고입니다. 근육은 걷고 뛰고 일어나고 계단을 오르는데 필요한 힘을 주는 건 물론이고 필요할 때 단백질을 꺼내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고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호르몬 분비까지 도와줍니다. 또한 포도당을 저장하고 소비하는 에너지 창고 역할도 하죠. 그래서 근육이 많은 사람은 감염 수술 질병에도 훨씬 잘 버티고 회복도 빠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육이 가만히 있어도 해마다 조금씩 줄어든다는 겁니다. 30세 이후부터 매년 0.5%씩, 50세 이후엔 1%씩, 70세가 넘으면 연간 3%까지도 줄어듭니다. 숫자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70세에서 80세 사이 10년 동안 근육량의 30%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단순히 근육량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육이 100에서 70으로 줄면 근력은 100에서 1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의 양보다 힘은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엔진 크기는 조금 줄었는데 출력은 3배, 4배나 약해지는 셈이죠. 이렇게 힘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잠깐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장바구니를 들다가 중간에 꼭 쉬어야 하고 의자에서 일어나려면 두세 번 몸을 흔들어야 겨우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힘이 없으니 밖에 나가는 걸 꺼리게 되고 활동이 줄어드니 근육은 더 빨리 사라집니다. 그러면 다시 기력이 떨어지고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한번 낙상이 생기면 고관절 골절, 척추 골절로 이어지고 결국 침상 생활에 들어갑니다. 이때 근육은 폭포수처럼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면 일상생활 독립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 감소 활동 저하 더 빠른 근육 감소라는 무서운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진료실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선생님,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잘 걸었는데 지금은 혼자 일어나지도 못해요.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근육은 천천히 줄어드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급격한 추락이 찾아옵니다. 이 추락은 돌이키기 어려워서 결국 평생 병원 침대에서 지내게 되거나 생명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근육의 재료인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해야 하고 둘째, 이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운동만으로는 근육을 못 만듭니다. 단백질 없이 하는 운동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즉, 재료와 자극이 함께 있어야 근육이 자랍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아무리 운동해도 근육은 늘지 않고 오히려 사라져 갑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재료 없이 운동만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근육을 지키려면 반드시 재료, 즉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 계란도 매일 2개씩 먹는데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계란 2개면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불과 12g입니다. 이걸 하루 권장량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단백질 하루 권장 섭취량은 체중 1.0g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 60kg인 분이라면 하루 최소 60지은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0대 이후부터는 근육이 더 빨리 줄어들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체중 1.21, 5g을 권장합니다. 즉 60kg라면 하루 72에서 90g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계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란 1개 단백질은 약 6g. 그렇다면 72g을 채우려면 하루에 계란 13개를 드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이제 왜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챙기는데 힘이 없는지 아시겠습니까? 계란 2개로는 턱없이 부족한데도 충분히 먹고 있다고 착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에도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만성 단백질 부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한 계산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끼 단백질 최소 25g, 거기에 류신 3g을 포함해야 근육 합성이 제대로 됩니다. 류신은 단백질의 스위치를 켜는 아미노산입니다. 스위치가 켜지지 않으면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먹어야 할까요? 북어채 30g 단백질, 약 23g 고등어, 한 토막 100g, 단백질 약 20g 그릭, 요거트 150g, 청국장 가루 10g, 삶은 달걀 1개 단백질 28g 이렇게 조합해야 하루 3끼에서 75에서 90g을 채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백질은 한 번에 몰아서 먹으면 흡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끼에 최소 25g씩 3끼에 나눠서 섭취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 저녁에만 고기 좀 먹으면 되지 않냐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근육 합성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육은 매 순간 조금씩 단백질을 보충해야 유지됩니다. 돈도 모아둔 것만 쓰면 금방 바닥나듯 우리 몸도 단백질을 계속 보충해줘야 근육이라는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에 정말 필요한 만큼의 단백질을 3끼로 나눠 챙겨 드시고 계십니까? 단백질 풍부한 보물 음식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북어채 계란의 13배. 힘이 바로 붙습니다. 북어채는 100g당 77g의 단백질을 가진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계란 1개가 6g인데 북어채는 무려 13배 이상이죠.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면서 단백질이 농축돼서 그렇습니다. 아침에 북어채로 북어국을 끓여 드셔보세요. 먹고 나면 속이 편안하고 금세 힘이 붙습니다. 또는 불려서 채소두부와 무쳐 드시면 씹는 부담은 적지만 몸은 든든해집니다. 특히 북어채에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많아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줍니다. 즉,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안 간다는 문제를 바로 해결해 줍니다. 둘째, 청국장 가루. 포장이 편해지고 힘이 돌아옵니다. 청국장 가루는 100g당 35에서 40g이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끓이지 않고 먹을 수 있어 유익균이 살아서 장까지 도달합니다. 아침에 우유, 두유, 물에 한 스푼 넣어 드셔보세요. 속이 시원해지고 힘이 금세 납니다. 밥 위에 뿌리면 맛이 구수해지고 먹자마자 든든합니다. 요거트에 섞으면 장은 편해지고 기운이 살아납니다. 특히 아침에 그릭 요거트 청국장 가루 견과류 조합을 드시면 배가 가볍고 에너지가 바로 차오르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릭 요거트. 아침부터 든든하고 속이 편안합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농축돼 있습니다. 100g당 단백질이 10g 이상 들어있고 칼슘도 풍부합니다. 아침에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 토마토, 삶은 달걀을 곁들여 드셔보세요. 아침부터 든든하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무가당 제품을 고르면 불필요한 당분도 줄일 수 있어 더 좋습니다.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면보에 걸러 12시간 두면 저렴하면서도 꾸덕하고 맛있는 그릭 요거트가 완성됩니다. 남은 유청은 국이나 밥에 넣으면 은은한 감칠맛과 함께 힘이 붙습니다. 셋째, 그릭 요거트. 아침부터 든든하고 속이 편안합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배 농축돼 있습니다. 100g당 단백질이 10g 이상 들어있고 칼슘도 풍부합니다. 아침에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 토마토, 삶은 달걀을 곁들여 드셔보세요. 아침부터 든든하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무가당 제품을 고르면 불필요한 당분도 줄일 수 있어 더 좋습니다.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면보에 걸러 12시간 두면 저렴하면서도 꾸덕하고 맛있는 그릭 요거트가 완성됩니다. 남은 유청은 국이나 밥에 넣으면 은은한 감칠맛과 함께 힘이 붙습니다. 넷째, 렌틸콩. 당뇨 빈혈에도 좋은 고소한 단백질. 렌틸콩은 100g당 약 25g이 단백질을 가진 슈퍼푸드입니다. 식이섬유와 철분, 엽산도 풍부해 혈당 관리, 빈혈 예방에도 좋습니다. 삶아서 샐러드에 뿌리거나 카레 수프에 넣어보세요. 맛이 고소해지고 먹고 나면 속이 든든합니다. 밥에 넣어 지으면 한 숟갈만 먹어도 기운이 달라집니다. 특히 브로콜리 두부 무침에 렌틸콩을 섞으면 근육뼈혈관 건강이 동시에 좋아지는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고등어. 단백질에 오메가3, 비타민 D까지. 고등어는 100g당 20g이 단백질을 제공하고 심장, 뇌 건강에 좋은 오메가3와 근육뼈에 필요한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고등어 한 토막만 구워 드셔도 배가 든든하고 머리까지 맑아집니다. 특히 햇빛을 많이 못 보는 어르신들에게는
고등어가 먹는 햇빛이 됩니다. 조리할 때는 기름 종이에 싸서 중약불에 구우면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면서도 몸이 가볍게 좋아집니다. 단백질 섭취 전략과 황금 식단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백질은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그냥 많이 먹는다고 근육으로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첫째, 한 끼에 최소 20에서 30g은 드셔야 합니다. 조금씩 흩어 먹으면 근육 합성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어도 흡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3끼를 기준으로 20에서 30g씩 3번 나눠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둘째, 단백질 속 아미노산 중에서도 류신을 꼭 챙겨야 합니다. 류신은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주는 열쇠 같은 성분입니다. 아무리 단백질이 많아도 류신이 부족하면 근육 합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류신은 북어채, 고등어, 달걀, 두유, 닭가슴살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셋째,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운동이나 활동 후에 북어국과 현미밥을 함께 드시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돼 단백질이 근육으로 더 잘 들어갑니다. 즉, 단백질은 밥이나 채소와 꼭 곁들여야 효과가 커집니다. 넷째,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고기는 잘게 썰거나 다지고 건조식품은 충분히 불려서 사용하고 조리할 때는 국, 죽, 찜처럼 부드럽게 만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먹고 난 뒤 속이 편안하고 흡수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은 운동 직후에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근력 운동 20에서 30분을 하고 1에서 2시간 안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실제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황금 식단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이 식단은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키는 하루 맞춤형 구성입니다. 아침 무가당 그릭 요거트 150g, 청국장 가루 10g, 삶은 달걀 1개, 방울토마토, 블루베리, 견과류, 곁들이기. 먹자마자 속이 편하고 아침부터 힘이 붙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점심 고등어 구이 한 토막 100g, 현미밥 100g, 시금치나물 50g 든든하면서도 피곤하지 않고 오후까지 기운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녁 북어채 달걀국, 북어채 15g, 달걀 1개, 렌틸콩 브로콜리 두부, 무침 두부 80g, 렌틸콩 30g, 표고버섯 30g, 곁들이기. 먹고 나면 속이 가볍고 하루 피로가 풀리면서도 든든합니다. 이 식단을 하루만 실천해도 확실히 힘이 다르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3일이면 계단 오를 때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한 달이면 10년 젊어진 듯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 3끼에서 단백질을 정확히 나눠 챙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할 수 없는 근감소증.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변화에서 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손이 먼저 난간을 찾는 순간, 의자에서 일어나며 허벅지에 손을 짚는 순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그 작은 신호가 바로 근육이 줄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이 근육 감소가 단순히 힘이 빠지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넘어지는 순간 고관절이 골절되면 절반 가까운 분들이 다시는 걷지 못하고 2030%는 1년 안에 생명을 잃습니다. 즉, 근육은 단순한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평생 내 발로 걷느냐 아니면 병상에 눕느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오십니다. 선생님, 난 이제 계단은 못 올라가겠어. 힘이 빠져서 집 앞 슈퍼도 가기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한 달 단백질 전략을 실천한 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단이 다시 두렵지 않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는 내가 믿기지 않아요. 다시 내 다리로 걷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근육은 버려진 나무처럼 다시 자라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단백질이라는 영양을 채워주고 적절한 운동을 더하면 70대, 80대에도 근육은 충분히 되살아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근육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족하면 내일 줄어들고 내일 부족하면 모레 더 줄어듭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번의 낙상이 평생을 바꾸게 됩니다. 이건 과학이고 현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한 숟갈 단백질을 더 챙기면 내일은 근육이 지켜지고 모레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한 달 뒤에는 난간 없이 계단을 오르는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지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근감소증으로 침대에 눕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스스로 걷고 스스로 먹고
스스로 웃을 수 있는 삶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작이 바로 단백질 전략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단백질 음식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지금 바로 장을 보러 가야 합니다. 그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어르신, 부모님, 형제,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노후 독립, 저는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